올라! 아톰이다! 반갑습니다. 최근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청에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러빙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번 달 15일 발표하고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던 RTX 3080 Ti의 출시일이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디오카즈에 따르면 RTX 3080 Ti의 발표가 2주 연기되어서 5월 31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날 RTX 3080 Ti와 RTX 3070 Ti 모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3080 Ti가 6월 3일, 그리고 3070 Ti가 6월 9일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물론 이건 카더랍니다. 엔비디아에서 그 어떤 내용도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현 시점 RTX 3080 Ti 관련한 카드라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4월부터 칩 공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5월 26일 이 출시설이 돌던 때 RTX 3080 Ti 관련 생산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중국 노동절 휴무 이후에 RTX 3080 Ti의 칩을 공급할 것이라는 카더라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스케줄대로라면 5월 18일 공개, 한국 시간으로 5월 26일 출시였는데 노동절 이후 생산이 들어가는 건 너무 빠듯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기존에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은 다시 변경되어서 5월 31일 발표에 6월 3일 출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레딧의 한 사용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판매 중인 RTX 3080 Ti라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US 달러로 3,500불에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니까 좀 신선하긴 한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정식 출시 몇 주 전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게 확인된 건 이번은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진 유출로 인해서 아마도 MSI는 엔비디아 본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초도 물량도 부족하고 제품 출시까지 빠듯하다고 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정식 출시도 전에 시장에 자꾸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이 제품을 3,500불이나 주고 구입하더라도 이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비자는 사용하지 못하고 출시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출시도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소비자보다는 채굴장 공급용으로 떼오는 것 같아서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전해드린 소식에서 인텔이 준비 중인 SE 프로젝트의 소비자용 외장 그래픽카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텔표 그래픽카드의 출시일은 카더라로도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텔이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트윗 이후 인텔의 XE 프로젝트 그래픽카드의 출시가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출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가운데 총 5가지 모델이 출시될 예정, 그리고 그중 가장 고급형 모델의 경우 엔비디아 RTX 3070 Ti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할 이야기는 딱 하나겠죠. 제발 빨리 나와라. 3070 Ti급의 성능만 되더라도, 그리고 사실 그 이하로 미드레인지 이 세그먼트 라인의 성능만 뽑아주더라도 지금의 그래픽카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피 터지는 경쟁을 끌어내줄 수만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거니까요. 자, 요즘 들어서 갈수록 국내 언론사 기사들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일 IBM은 2나노 공정 칩 설계 기술과 2나노미터 나노시트 기술로 개발된 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2나노 공정 기반의 칩 설계와 샘플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미래에 사용될 2나노 기반의 칩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칩이 2나노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의 경우 현재보다 전력 효율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4배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의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번역이라든지 인터넷 액세스 등 노트북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성능이 올라간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IBM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느낌 도 분명히 있습니다. IBM 리서치에서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의 어떤 그런 개념 증명의 수준의 어떤 그런 발표였다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IBM은 일단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통해서 2나노 기반 아키텍처와 칩 설계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산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기업 중 현재 2나노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삼성과 TSMC의 가장 최신 공정은 3나노 공정인데 이것 역시 2023년 양산화 계획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IBM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 소식을 두고 벌써부터 삼성의 위탁을 맡길 것이고 삼성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동안 삼성이 IBM과 협력 관계였던 건 맞지만 이번 2나노 칩 설계 기술에서 협력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삼성이 2나노 공정의 양산화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까지 3나노 양산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부분, 그리고 대략 빠르면 2024년쯤에는 2나노 공정 양산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2나노 공정 양산을 인텔이 가장 먼저 할지, TSMC가 가장 먼저 할지, 혹은 삼성이 할지, 어쨌든 어떤 파운드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위탁 생산의 메리트를 IBM에 어떤 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만 가지고 삼성이 수혜를 입었다, 삼성이 생산 확정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기사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SMC가 2021년 3분기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전문 업체 비트메인의 채굴용 ASIC을 5나노 공정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SMC가 5나노 공정 생산에 여유가 좀 있나 봅니다. 채굴용 ASIC을 생산하는 거 보면 말이죠. 채굴하면 일단 어감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비트메인의 5나노 공정 ASIC의 경우는 RTX 3080보다 32배 빠르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ASIC의 채굴 성능이 GPU보다 우위에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GPU 가격이 하락했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픽카드 가격만 좀 더 낮춰줄 수 있다면 이 녀석 나오는 거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얼마 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수입사 채굴장 운영에 관한 카드라 소식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영상이 나간 후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으로 참고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해당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뜨끔했나? 그런 느낌을 강렬하게 저한테 주셔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사 기자분이 이 내용을 취재한 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 취재한 영상 내용을 보면 제가 당시 영상을 만들 때 들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기자분이 취재에 정말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참 한계점이 있구나, 이건 기자분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좀 느꼈는데요. 자, 영상을 보니 후속으로도 계속 취재를 하시려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컸습니다. 해당 취재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 기자분께서 고생해가지고 만든 영상이신데 아무래도 직접 가서 보시는 게 맞겠죠. 여기서 제가 그 영상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기자분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해당 영상의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 소식을 오늘 뉴스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런 취재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야지 이 기자분이 더 힘을 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언론사 또는 다른 기자분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해당 취재 영상에서 공정위의 답변 부분만큼은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사들이 유통을 조절해 이익을 추구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그 영상에서 보면 공정위가 했습니다. 수입 원가가 있고 공급 가격이 있음에도 유통사들이 개별 혹은 담합하여 유통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조사도 해보지 않고 단순하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는 건 그냥 담당자 분이 되었든 공정위 전체가 되었든 그냥 일하기 싫다는 거랑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인터넷 검색 몇 번만 해보더라도 지금의 가격 상승률이 비정상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테고, 용팔이들 고정 실드 멘트인 제품 가격이 올라서 비싸진 거다라는 부분은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수입 원가 및 제품 공급 가격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저딴 멘트를 답변이라고 한다면 대체 뭐가 공정거래고 뭐가 불공정거래인가요? 그 기준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공정위는 도대체 왜 있는 거죠? 자,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했음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